아주 유명한 책이죠. 피터 나바로의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 피터 나바로 투자자는 그 매크로 투자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럼 이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그 증시 국면은 현재 어디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현재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10분 정도 됐고요.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은 살짝 0.2%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거의 보합권으로 끝났고요. 그에 반해서 한국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살짝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 제가 매수하고 추천드릴 종목 LGU 플러스인데요. 물론 예전에도 LGU 플러스를 많이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많이 냈고요. 지금 거의 또 바닥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했고, 또 그거에 덧붙여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는 그 작가 피터 나바로의 그 매크로 투자 관련해서도 오늘 좀 후반부에 한번 덧붙여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S를 통해 가지고 한번 LGU 플러스 차트랑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재무 차트를 보면은요, 통신사는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2019년에 6,862억, 2020년에 8,862억, 작년에 9,790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보면은요, 1분기 2,756억, 2분기 2,684억, 3분기 2,767억, 4분기 1,582억, 올해 1분기가 2,612억, 2분기가 2,484억. 통신사는 워낙 돈을 잘 버니까요. 차트를 보면 지금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다가 예전에 이때 사고 팔고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이 바닥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거의 바닥이죠, 그죠? 지금 정도에는 충분히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렇게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때를 좀 참고해가지고 이런 때, 그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때, 그리고 이럴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시점이 거의 맥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딱 이렇게 그 박스권 매매, 그죠? 거래량이 많이 터진 요 시점이 여기죠. 그리고 또 여기 많이 터진 시점 여기니까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괜찮고, 지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21선 통과했다가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21선 밑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5일선 터치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0.8%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죠? 충분히 11,800원까지 충분히 지금 매수하고 충분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도 괜찮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통신업종은 워낙 외국인이 엄청 많이 갖고 있죠. 76.85% 갖고 있어요. 외국인이 엄청 좋아하는 주식이 보통 SK텔레콤이니 KT, LG 플러스 이런 통신사 업종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배당도 많이 주고 또 경기 방어주고 하니까 이런 주식 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거의 보합권이고 기관이 또 엄청 팔았네요. 그죠? 종목별로 보면 오늘 기관이 좀 샀고 요즘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LGU 플러스 팔고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샀습니다. 오늘 기업 개요를 보면 매출은 통신사니까 뻔하죠. 일단
PR이 7.39배입니다. PR이 7.39배고 PBR이 0.68배예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현재 4.56%입니다. 배당 엄청 좋으니까 배당 좀 물려도 배당만 받고 버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시국에는 이렇게 배당 나오는 주식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출 보면 뭐 통신 및 기타 매출이 92.32%고 단말기 매출이 한 7.68% 나옵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LGU 플러스는 액면가 5,000원입니다.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이고 당연히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배당도 많이 주고 가격도 싸니까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도 8.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에서 37.67% 가지고 있고요. 7월 11일 날 나온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 LG그룹에 속한 통신 서비스 기업 해가지고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LGU 플러스는 LG그룹 계열사로 1996년 설립됐고 모바일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사업과 기업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LG 헬로비전, 미디어로그, CS 리더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매출은 LGU 플러스 통신 및 기타 매출 74.74%, LGU 플러스 단말기 17%, LG 헬로비전 통신 및 기타 매출 6%, 단말기 판매 1.65%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2 감소, 영업이익 5% 감소, 당기순이익 13% 감소, 전화 수익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고 무선전화 보급률 상승과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라 전화 사업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은 감소 추세다. 서비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한 2조 7,742억 원을 기록하고 별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한 2조 5,60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어마어마하죠.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좋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4% 배당을 줬습니다. LGU 플러스를 그 사경인 회계사익 림 방식으로 한번 적정 주가를 한번 내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그 자본 총계 지배를 보시면 7636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이렇게 해보면은 일단 기대 수익률 ROE 올해하고 1년 전 ROE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렇게 하면 미래 ROE가 7.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유통 주식수 넣고 자사주 이렇게 입력하면 이건 다 그 보시면 네이버 금융의 종목 분석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자세한 부분 한번 방송을 한번 따로 할 겁니다. 자본 총계 지배 부분하고 ROE 최근 1년 전, 2년 전 ROE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주식수 넣고 그리고 이렇게 넣다 보면 적정 주가가 2만원이 나와요. 2만원이 나오고 매수가가 18,300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훨씬 싸죠. 지금 보면 지금 18,000원에 적정 좀 1차 매수가 일단 나오는데 지금 18,000원이면 거의 뭐 고점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사경인 회계사의 림 방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LGU 플러스는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명한 초보 투자자 적정 주가 방식이든 아니면 뭐 사경인회계사 림 방식이든 그 해당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림 방식하고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차트랑 적정 주가의 그 매수가 그리고 적정 주가 부분을 좀 참고해서 차트랑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매수하면 그래도 좀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언제쯤 적정한지 이런 거 좀 참고할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적정 주가로 계속 같이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피터 나바로 그 투자자의 그 어떤 증시 국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 그 피터 나바로는 그 매크로 투자자로 좀 유명한 투자자죠. 그 워낙 이제 유명한 책이고 그 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디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이 방식을 이 증시 국면에 뭐 초반 강세장이냐 후반 약세장이냐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거에 좀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지호 센터장님 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종목도 잘 고르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단 강세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이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도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책도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책 사기 좀 그러시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책 읽어주는 그런 유튜버 있죠. 그런 데서도 좀 참고해서 핵심만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약세 일단 이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약세장의 시작은 금리 인상이에요.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증시는 무조건 약세장이 온다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일단 금리하고 뭐 주가하고는 거의 뭐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일단 올리는 순간 증시는 일단 추락한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초반 약세냐 후반 약세냐 이 정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지금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후반 약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초반에서 좀 후반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보면 좀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약세장이 시작이 보통 되면은 보통 약세장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 주가를 많이 팔잖아요. 파는데 그렇다고 주식을 판다고 해서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주식으로 일부 뭐 반 정도라도 가지고 있고 뭐 현금을 한 반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주식을 보통 어떤 주식을 갖고 있냐면 일단 지금 초반 약세 보시면 뭐 음료수, 화장품, 식품, 뭐 담배, 뭐 의료 제약은 살짝 예외긴 하지만 그리고 후반 약세로 가서 뭐 전기, 가스, 통신 뭐 이런 쪽 보면 일단 배당이 많이 나오죠. 배당 받으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주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식이 떨어져도 그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이런 주식을 많이 선호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초반 약세 다음에 무조건 후반 약세로 가는 게 아니라 초반 약세 있다가 강세로도 갑자기 갈 수도 있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또 요즘 같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막말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초반 약세에서 바로 그냥 초반 강세로 훌쩍 뛰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여기 하지 않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대체로 이런 주식들이 이때쯤 되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체로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배당도 받고 또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지기는 아무래도 좀 확률이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뭐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돼. 식품도 밥은 먹고 살고 담배는 피우고 살아야 되고 아프면 약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매출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통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당연히 핸드폰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 약세 가면 뭐 자동차, 은행, 주택, 부동산, 소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반 강세로 가기 전에 이제 후반 약세가 다 끝났으니까 이런 주식들이 많이 이제 거의 바닥에 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주식을 사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요즘 뭐 식품 관련주도 많이 오르죠. 물론 이게 꼭 뭐 이런 증시 국면하고 연관됐다기보다는 약간 뭐 요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 이런 피터 나바로 투자자의 어떤 이런 방식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뭐 지금 이 정도 국면이니까 이 정도 국면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업종에서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 덜 오른 그런 종목을 잘 선정해서 사놓으면은 좀 아무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물론 뭐 철강, 뭐 알루미늄, 뭐 반도체, 뭐 저는 이제 반도체를 워낙 좋아하니까 이런 종목도 가격이 싼 종목들은 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이런 증시 국면에 좀 최고 업종 관련해가지고 참고를 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죠. 미국 관련해가지고 한 거니까 한국하고 좀 살짝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전기 같은 경우에 뭐 전기 대표 업종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좀 뭐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하고 다르게 정부에서 워낙 이제 가격을 워낙 이제 좀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한전이 지금 많이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매수 추천드리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 통신하고 연관된 종목으로 한번 해서 제가 매수를 해본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통신주가 지금 3개죠. KT, SK텔레콤, LG U 플러스인데 보면 SK텔레콤하고 LG U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KT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신고가 계속 뚫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거의 바닥이죠. 그 다음에 한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보시면 SK텔레콤도 물론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그래서 일단 통신 업종이 뭐 지금 워낙 바닥이고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이 피터 나바로의 말처럼 가게 된다면 조만간에 한번 점프업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매수하고 이렇게 추천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피터 나바로 투자자의 말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게, 어떤 그런 국면, 어떤 증시 국면에 따라서, 미리 어떻게 보면, 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 업종이든 통신 업종이든 이런 쪽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사기 전에 미리 가서 선정을 해서 미리 가서 사서 기다려라. 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피터 나바로든 아니면 가치 투자자든 일단 공통점은 무조건 싸게 사라는 거예요. 싸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뭐 통신 업종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KT가 있고 이제 LG U 플러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KT가 계속 지금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기 때문에 KT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한번 잘못 물리면 10년 갑니다. 10년.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LG U 플러스를 매수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KT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매도를 뭐 절반이라도 일단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다른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